세안그룹 본사 로비는 늘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가며 서로 인사를 나눴죠. 그 가운데 한 남자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박진만, 58세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제복을 단정히 입고 로비 한 구석에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로비를 지나던 직원 하나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만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말수가 적은 그였습니다. 거친 손과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마상훈 부장이 내렸습니다. 45살의 상훈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그의 눈에는 얕은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박경비, 내 사무실 청소는 됐나? 진만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장님.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화장실 청소도 해. 어차피 할 일 없잖아. 청소는 진만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상우는 만족한 듯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진만의 눈빛이 잠시 차갑게 빛났지만 곧 원래의 무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사팀의 이채연 대리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4세의 채연은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었죠. 그녀는 진만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그건 아저씨 일이 아닌데. 진만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시간 남으니까요. 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매일 이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한마디 해볼까요? 그러지 마세요. 일이 커질 필요 없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진만은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향했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그에게는 편안한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두운 거실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29세의 박지후였습니다. 말라 보이지만 근육질 체형의 젊은 남자였죠. 그의 팔과 어깨에는 희미한 칼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진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서 먹고 왔다. 지후는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또 무슨 일 있으셨죠? 별일 아니야. 아버지의 별일은 보통 심각한 일입니다. 진만은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냥 일상이야.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 지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중요하지 않다. 넌 그저 내 할 일이나 해라. 과거는 있고, 과거는 제가 선택한 것이고, 현재는 아버지를 위한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진만은 아들의 차가운 눈빛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와 단단함이 있었죠. 그날 밤 진만은 1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9살의 아들이 처음으로 칼을 들었던 날, 그리고 그 후 검야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시간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안그룹 본사는 평소와 같은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1시, 마상훈 부장이 급하게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화가 난 얼굴로 진만에게 다가왔죠. 박경비, 어제 내 사무실 정리 제대로 안 했지? 진만은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중요한 서류가 없어졌어. 분명 책상 위에 있었는데.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상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얼굴은 붉게 변했죠. 그의 눈에는 불안감도 서려 있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던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늙은이가 할 일 없으니 이런 거나 하지. 상우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로비 바닥에 흩어졌죠. 그는 그것도 모자라 근처에 있던 쓰레기통까지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것도 치워. 그게 내 일이잖아. 진만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주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채연이 뛰어와 도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일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직원이 몰래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만은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은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늦으셨네요. 진만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일이 좀 있었다. 지훈은 아버지의 손을 발견했죠. 손등이 붉게 긁혀 있었습니다. 또 맞으셨어요? 지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일하다 다친 것뿐이야. 아버지, 저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괜찮다. 괜찮으니까. 넌 그냥 너 할 일이나 해라.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음 주머니를 가져왔죠. 그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얼음 주머니를 올려놓았습니다. 제 할 일은 아버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만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후의 팔에 있는 칼자국들이 눈에 들어왔죠. 검야라 불리던 과거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진만의 머릿속에 열해 전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그가 횡포에 맞서다 심하게 다쳤을 때 19살의 지후가 처음으로 칼을 들었던 날. 아버지를 다시는 건드리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와 함께 지후는 검야가 되었습니다.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약속했잖니. 지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세안그룹 사내 커뮤니티에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경비 무시한 부장 제목의 영상이었죠. 영상 속에는 마상훈이 진만에게 쓰레기통을 던지고 모욕을 주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시에 인터넷의 어두운 커뮤니티에도 또 다른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10년 전 조직 해체시킨 칼잡이 검야 다시 활동 시작했다는 소문 사실. 제목의 영상이었죠. 세안그룹 직원 중 한 명이 영상을 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경비 아저씨 아들이랑 닮았는데? 세안그룹 직원 휴게실 몇몇 직원들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너 그 영상 봤어? 마 부장이 경비 아저씨한테 한 짓. 응, 봤어. 근데 다른 영상도 봤어? 칼잡이 관련된 거. 검야라고? 10년 전 그 전설적인 칼잡이 말이야? 진짜 무시무시하다던데.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다는 그 사람 말이지. 혼자서 조직 5개를 무너뜨렸다고. 그게 진짜 경비 아저씨 아들이라고? 믿기 어렵다. 이채연이 휴게실에 들어서자 직원들은 서둘러 대화를 멈췄습니다. 그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채연에게 보여주었죠.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검야라 불리던 젊은 남자가 칼을 다루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게 정말 박 경비 아저씨 아들이라고요? 닮았지? 그리고 어제 회사 앞에서 누군가가 그 사람을 봤다는 소문도 있어.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고 마상훈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은 서둘러 휴대폰을 감췄죠. 상훈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무시하고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초조해 보였습니다. 채연은 로비로 향했죠. 박진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죠. 박 아저씨, 손은 괜찮으세요? 진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별거 아닙니다. 채연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계신가요? 진만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채연을 향했죠. 왜 그러시죠?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진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네, 있습니다. 좋은 아들입니다. 그날 오후 마상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검야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상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설마. 상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로비로 향했죠. 하지만 진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젊은 남자가 로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상훈은 그 남자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젊은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건드리지 마세요. 상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상훈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뭐야 저놈은. 상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사람 좀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날 밤 진만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경비실을 나서는데 마상훈이 그를 불렀습니다. 박경비. 진만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부장님? 상훈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습니다. 아, 어제 일은 미안하게 됐네. 내가 좀 성격이 급해서. 진만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게. 진만은 회사를 나섰습니다. 그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두 남자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조폭 출신으로 보이는 용역들이었습니다. 박진만 씨? 진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메시지만 전하러 왔어.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마. 그게 좋을 거야. 조폭 2명 중 키가 큰 남자가 말했습니다. 진만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야, 듣고 있어? 대답 좀 해봐. 다른 한 명이 진만의 어깨를 거칠게 쳤습니다. 진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죠. 그 눈빛에 두 남자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만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는 다시 시선을 돌렸죠. 마침 버스가 도착했고 진만은 그들을 뒤로 한 채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는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진만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늦을 것 같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 진만의 기억 속으로 열해전 일이 또다시 떠올랐습니다. 건설 현장 부장이 그를 무시하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을 때 지후가 그 사람을 찾아가 경고했던 일. 그리고 그 후 벌어진 일들. 진만은 그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진만은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렸습니다. 그는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갔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왜 오셨습니까? 지후였습니다. 진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회사 근처에 있었지? 지후는 대답 대신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 사람들, 아버지를 위협했죠? 별거 아니다. 아버지, 더는 참지 마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침묵을 약점으로 봅니다.
진만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후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죠. 넌 그 길로 돌아가선 안 된다. 약속했잖니. 진만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약속은 지켰습니다. 10해 동안요.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죠. 진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똑같은 일이야. 내가 칼을 든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죠. 칼을 뽑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후의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진만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약속해라. 칼은 절대 뽑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세안그룹 앞에서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젯밤 진만을 위협했던 두 남자 중 한 명이 얼굴에 칼자국이 난 채로 회사 근처 CCTV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공포에 질려 있었죠. 살려주세요. 제발. 다시는 이 근처에 오지 않을게요. 회사 로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용역의 휴대폰에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이었죠. 다음엔 손을 썰겠습니다. 마상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떻게 됐어?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사장님 미안합니다. 저희가 실패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가 그 노인을 위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칼빛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동료는 사라졌어요. 로비에 도착한 상우는 진만이 평소처럼 서 있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한 젊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남자는 상훈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저 사람이. 상훈은 중얼거렸습니다. 검이야, 정말 그가 맞는 건가? 마상훈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검야에 관한 정보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지하 세계에서 전설로 통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칼 한 번으로 조직을 무너뜨리고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죠. 상우는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자가 그저 경비원의 아들이라고? 화면 속 흐릿한 사진과 오늘 아침 본 젊은 남자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박진만의 아들이 바로 그 전설적인 검야였습니다. 상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대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더 강하게 나가거나. 사실 이미 물러날 때가 지났습니다. 자금 횡령 문제가 있었고 이제 회사에서도 자신의 평판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좀 더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짜 전문가요. 상우는 박진만의 과거를 더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의 조사 끝에 그는 10해 전 한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박진만이 현장 부장과 다투다 심하게 다쳤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부장이 칼에 찔려 중태에 빠졌죠.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시작됐군. 상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이틀 후 박진만은 평소처럼 경비 업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며 두 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용역들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박진만 씨, 우리랑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진만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평온하게 바라보았죠. 그의 눈빛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당신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검야라고 불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남자는 경계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건 그저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뿐이었죠. 어서 차에 타세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대화만. 갑자기 어디선가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바람을 가르는 소리 같았죠. 그리고 두 남자 중 한 명의 옷소매가 찢어졌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얇은 긁힘 자국이 생겼습니다. 뭐야, 이게? 남자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귓가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엔 손을 썰겠습니다. 두 남자는 서둘러 차에 올라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진만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진만은 탑승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버스 정류장 근처 건물 옥상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진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들 지후라는 것을 말이죠. 또 시작되는구나. 진만은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진만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후가 이미 집에 와 있었죠. 그는 다리를 다친 듯 절뚝거렸습니다. 오셨어요, 아버지. 지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진만은 아들의 다리를 보았습니다.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그랬지? 오늘 그 사람들. 진만의 목소리에는 비난보다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만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만둬라.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야. 아버지가 모욕당하는 걸 보는 게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요? 지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만은 지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자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강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죠. 난 괜찮아. 그저 직장일 뿐이야. 아니요, 아버지. 그건 직장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후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만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회한의 빛이 스쳤죠. 난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너도 그랬으면 했고. 아버지께선 평범하게 사셨죠. 제가 그러지 못했을 뿐입니다. 진만은 다시 지후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칼을 들 일 아니야. 지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칼을 들 일이죠? 아버지 피가 나야 끝나나요? 그 말에 진만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열해 전 아들이 처음 칼을 든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건설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다친 그를 본 아들의 얼굴, 그리고 그 다음 날 모든 것이 달라졌던 순간. 다음 날 아침, 세안그룹 본사는 아침부터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CCTV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인사팀장은 즉시 경영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마상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그의 서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의 증거였죠. 이제 그의 비리가 모두 공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마상우는 누군가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검야라는 것도 알았죠. 이채연은 로비로 내려가 박진만을 찾았습니다. 진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박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 영상. 진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정말 마 부장이 그런 짓을 했다니. 용서할 수 없어요. 게다가 회사 자금까지 횡령했다고 하더라고요. 진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채연은 그의 너그러움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를 해치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죠. 채연은 진만의 평온한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분노도 없었죠. 그녀는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박 아저씨, 혹시 아드님이 이 일에 관여했나요? 진만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냥 직감이에요.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봤어요. 검야라는 사람. 아저씨 아들이 맞나요? 진만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채연은 이해했습니다. 비밀은 지킬게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몇몇 경영진이 내렸습니다. 그들 사이에 마상훈이 있었죠.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박경비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진만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마 부장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까지 드러났습니다. 곧바로 징계 절차를 밟겠습니다. 상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진만을 향해 애원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박경비님,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진만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 있었죠. 그날 저녁 마상우는 회사에서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짐을 챙겨 회사를 떠났죠. 하지만 그의 공포는 여전했습니다. 그는 도시 외곽의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 방에서 상우는 창문을 모두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검야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상훈의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성공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승진과 돈을 위해 동료들을 밟고 부하 직원들을 괴롭히고 회사 자금까지 빼돌렸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마침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상훈 씨, 저와 만날 시간이 되셨습니다. 상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세요? 창문 밖을 보세요. 상훈은 공포에 질려 천천히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모텔 주차장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죠. 상훈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박지후가 문 앞에 서 있었죠. 들어가도 될까요? 상훈은 말없이 물러섰습니다. 지후는 방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상훈 씨, 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상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약자를 무시하고 강자에게 비굴한 사람이죠. 그게 당신의 본성입니다. 지후의 말은 차갑지만 정확했습니다. 상훈은 반박할 수 없었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 중 제가 원하는 건 없습니다. 단지 약속이 필요할 뿐이죠.
약속이요? 네. 다시는 제 아버지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우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칼집도 없는 단순한 금속 막대였죠. 그는 그것을 상훈의 손목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다음엔 칼이 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 세안그룹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죠. 직원들이 로비를 지나며 박진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채연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박 아저씨. 진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소식 들으셨어요? 마 부장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어제 사직서 내고 난 후에 연락이 두절됐다고 합니다. 진만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채연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문도 있어요. 마 부장 뒤에 있던 세력이 박살났다고 하네요. 횡령한 돈도 모두 돌려놨대요. 진만의 눈이 잠시 빛났습니다. 세상에는 소문이 많습니다. 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가끔은 소문이 진실일 때도 있잖아요. 그날 오후 회사 전체에 또 다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상훈의 뒤에 있던 세력이 어떤 배후 세력이었다는 소문이었죠. 세안그룹 내 비리와 연관된 거대한 조직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었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답을 알지 못했죠. 다만 모두가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만이라는 평범한 경비원이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늦게 한 남자가 세안그룹 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그가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진만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진만 씨를 뵙습니다.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진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마상훈 씨의 지인이었죠. 그는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무슨 용건이십니까? 진만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담담했습니다. 김정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린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진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를 바라볼 뿐이었죠. 당신 아들에게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진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제 아들이라뇨?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실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진만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진만은 평소처럼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이채연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하시네요. 진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집에 일이 있어서요. 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박 아저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그날 그 남자. 아저씨를 도와준 사람이 누군데요? 진만은 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후가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죠. 떠나나? 지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제 할 일은 끝났습니다. 진만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칼은 뽑지 않았겠지? 지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약속대로 칼은 뽑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여주기만 했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만은 마침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은 먹고 가렴. 지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해주시는 마지막 식사 정도는 먹고 가야죠. 두 사람은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진만은 묵묵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지후는 옆에서 도왔죠. 정말로 거면은 사라지는 건가요? 진만이 물었습니다. 지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 이제 그만 놓으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 그 이름으로 살았으니까요. 처음부터 그럴 필요 없었다. 내가 내 나이였을 때는 그저 참고 살았는데. 진만의 목소리에는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참으셨기 때문에 제가 참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으니까요. 어디로 갈 계획이냐? 진만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일단 바닷가에 가볼까 해요. 늘 파도 소리를 듣고 싶었거든요. 진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바다가 좋겠다. 넓고 깊으니까. 식사를 마친 후 지후는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진만은 그를 배웅했죠. 지후는 아버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진만은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그리고 꼭 연락해라. 지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떠났습니다. 진만은 현관문 앞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세안그룹 본사. 진만은 여느 때와 같이 로비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죠. 직원들은 이제 진만을 볼 때마다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채연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이에요, 박 아저씨. 진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채연은 진만의 표정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와는 다른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아드님은 잘 계시나요? 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잘 있습니다. 이제 자기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진만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연락처를 확인하고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지후의 목소리였습니다. 진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어디야? 바닷가요. 생각보다 평화롭네요. 진만은 안도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구나. 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 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약속대로요. 그래, 내 선택을 응원한다. 진만은 전화를 끊고 로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죠. 한 달 후, 세안그룹 본사에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진만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떠난다고 했죠.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문에는 바다의 칼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진만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후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오셨군요. 진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식당 안을 둘러보았죠.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여기가 내 가게구나. 지후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지만 제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죠.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아버지, 여기 계시면 어떨까요? 도시를 떠나서. 진만은 미소를 지었죠.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그동안 너무 오래 같은 자리에 있었어. 지훈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짜 평범하게 살 차례입니다. 며칠 후 세안그룹에서 한 직원이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박경비님 있나요? 하지만 그곳에는 새로운 경비원이 있었습니다. 박진만 씨요? 어제 사직하셨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직원은 놀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날 그 남자 누군가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새 경비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진만 씨의 말씀으로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라셨습니다.